자,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왜 구독하고 계시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 채널을 구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자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사업, 투자 이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엄청 크게 잘해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엄청나게 잘해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두 개를 접목시키거나,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사업으로 번 돈을 투자를 통해서 더 크게 불리죠. 그러면서 이제 월급쟁이들, 직장인분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자산을 이룹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건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는 3개 카테고리가 있죠. 첫 번째, 대표적으로 코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 코인과 주식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쪽 채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부동산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빚을 갚지 않거나 세금 체납을 당해서 나오는 경공매가 있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로부터 사는 일반 매수 방법이 있고요. 분양을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물건을 투자해서 그걸 뭐 입주권을 얻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하락기이고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매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매를 제외하고 일반 매수, 그리고 뭐 재개발, 분양권, 이건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가격으로 사는 거잖아요. 물론 그 가격보다 싸게 살 수는 있죠. 금매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 조금 싸게 산 게 여러분들 하락기에서 위안이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싸게 샀지만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1년 이상 하락기가 유지될 기조로 보이기 때문에 월등히 싸게 사지 않으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을 쓸 수 있는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경매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교육도 하고는 있지만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린 뒤에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는 크게 8가지 단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경매로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봐야겠죠. 물론 그 보는 데 있어서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뭐 금액적인 기준일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실제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보는 첫 번째 단계, 물건 검색이 있습니다. 물건을 봤어요. 지금 물건들이 나와 있고, 나와 있는 물건들이 내가 경매로 입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뭐 하자가 있는 물건도 있고요, 막 건물을 짓다 만 것도 있고, 내가 받았을 때 물어줄 돈이 더 큰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특수한 권리가 형성되어 있거나 내가 물어줄 돈이 있다, 이런 거에 관한 두 번째 권리 분석이 있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권리상 안전한 물건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해결하겠다. 세 번째 단계, 손품 조사입니다. 앞선 물건 검색,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물어줄 돈의 액수 또는 물어줄 돈이 없다 라고 하면은 내가 이 가격을 알아야겠죠. 물건의 시세를 알아야 내가 가격을 써서 법원에 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품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죠.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 전세가, 월세, 그리고 매매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손품으로 알 수 있는 조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로드뷰를 통해서 주변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카카오맵이라든지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는 뭐 주변 입지,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손품 조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화로 공인중개사께 문의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매수세가 큰지 아니면 세입자들이 집을 많이 찾는지,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에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중개하시는 현장의 공인중개사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추가로 전화 조사하는 것까지, 시세도 물어보면서 그 시세대로 세가 잘 나가는지, 매매 거래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한 뒤에 네 번째 단계가 발품 조사. 손품으로 조사한 것들, 그리고 권리 분석한 것들을 이제 싹 들고 현장에 가서 만나보는 겁니다. 저는 거기 살고 있는 분도 최대한 만나보려고 해요. 물론 100%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나보고 이웃 주민이랑 인터뷰도 해보고, 현장에 가서 공인중개사 소장님이랑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전화로 문의를 했지만 막상 또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차이점을 제가 인지를 한 뒤에 경매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된 시세, 매수세, 그리고 임차 수요, 그리고 전세가, 월세가, 이것들을 총 종합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입찰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가격을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격을 쓰려면 명확하게 지금 시세가 조사가 돼야지 자신 있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억인 게 명확해야지 내가 1억 8천을 쓸 때 내가 2천만 원을 진짜 싸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가 명확하게 돼 있는 전제하에 입찰을 하고요. 입찰해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살고
살고 있는 분이 여전히 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미 이사를 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살고 있다면 이 명도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명도라는 게 뭐냐면 살고 있는 사람과 협의해서 이사를 내보내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집주인인 나와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나가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 명도. 그리고 나가시면 집이 비겠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이 깨끗하면 그냥 이사 청소만 하고 새를 내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인테리어를 해야 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수리, 도배, 장판, 뭐 싱크대, 화장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그래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인테리어 상담을 받고 견적을 받고 이런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마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내 매물이 정리가 다 됐으니 이제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전세, 월세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에 쫙 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내놔주세요 라고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계약서까지 쓰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을 이뤘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제가 설명드린 이 8단계 안에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떤 걸 봐야 되는지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전혀 어렵진 않거든요. 저희 수강생들도 교육을 받고 바로 합니다. 심지어는 교육을 받는 중에 낙찰을 받아와서 저한테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기도 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엘리트도 아닌데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이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명도할 때 거기 점유자랑 얘기할 때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경매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실제 실천까지 했고요. 물론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뭐 오프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전체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게 8단계고 대부분 이제 낙찰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찰까지만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받는 건 요즘 분위기에서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가격 조사해서 권리 분석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입찰하는데 경매장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고스러움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수고스러움이 우리가 회사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보상이 몇 배, 10배 이상으로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거는 뭐 제 강의를 봐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차차 영상으로 좀 부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